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위 10%에서 놀아보자 템프로입니다. 자, 요즘 미국 증시에서 가장 핫한 종목 하나만 꼽자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오라클이죠. 최근에 하루 만에 주가가 30% 넘게 급등을 했다가 이 하루 뒤에 살짝 꺾였는데요. 이 오라클이 왜 이렇게 들썩이는지, 이 앞으로 오를지 떨어질지, 이 여러분 투자 판단에 도움되는 핵심 포인트만 쏙쏙 뽑아서 정리해 드릴게요. 자, 더 말 필요 없고, 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뉴스 한번 봐볼까요? 자, 최근 오라클이 발표한 실적, 와, 과히 충격적이에요. 이 단순히 매출 12% 증가, 뭐 이 정도가 아닙니다. 클라우드 인프라 매출이 55% 폭등을 했고요. 무려 4,550억 달러 규모의 계약 잔고가 생겼다는 거죠. 이 전년 대비 359%나 늘어난 거예요. 이 1990년대 대형 기술 기업 중에는 이 다수는 인수가 되거나 이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아니면 경쟁에서 밀려나서 이제 도태돼서 더 이상 주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오라클은 아닙니다. 이 주가는 연초 대비 79% 상승을 했고요. 이 9월 10일에는 약 39%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 77% 성장 전망까지, 즉 앞으로 5년간 이런 속도로 성장을 할 거다라고 회사가 직접 로드맵을 던졌어요. 그리고 결정타. 이 오픈 AI와 이 3천억 달러의 규모의 초대형 계약 체결. 이 2027년부터 5년간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AI 연산 돌리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이 정도면 어때요? 와! 환호성이 날만하죠. 근데 투자자들 단순히 환호만 한 게 아닙니다. 왜? 이 백로그가 실제 매출로 언제 찍히느냐? 속도가 늦어지면 실망 매물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걱정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하루 급등에 조정을 받은 거죠. 자, 다음 기사 한번 봐볼까요? 자, 오라클 주가 상승분을 반납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거래가 여러 건 체결된 후에 이 오라클의 미처리 건수가 급증을 했대요. 그래서 일부 투자자들이 백로그, 전환 및 시기에 대해 우려를 할 수 있다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적 발표 전보다 더 강해 보인다고도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건 이게 단기 불꽃놀이인지 아니면 진짜 장기 불씨인지. 일단 계약 규모는 엄청납니다. 이 4,550억 달러면요, 앞으로 몇 년치 매출이 이미 예약이 된 거예요. 물론 일부는 5년 넘게 걸려서 찍힐 수도 있죠. 그리고 리스크. 이 데이터 센터 증설이 늦어지거나 고객이 소비를 늦추게 되면 이 매출 인식이 밀릴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경영진이 이번에 아주 구체적으로 연도별 예상 매출 계획까지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자, 2026년 180억 달러에서 2030년까지 1,400억 달러. 이 정도 확신을 주는 회사 많을까요? 많지 않아요. 이 단기 변동성 가능성으로는 실적 발표 급등했지만 조정이 올 수도 있다는 점. RPO 전환 시기는 뭐 12개월, 36개월, 60개월 이상 단계별로 매출로 자리 잡히는 구조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리스크 요인도 데이터 센터 증설, 고객 수요 증가에 따라 매출 인식이 늦어질 가능성을 설명하고, 밸류에이션 또한 부담, 이미 고평가 구간이라 실망 요소가 생기면 반락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즉 장기 호재 77% 성장 전망했고요. 5년간 1,440억까지 가는 구체적 가이던스가 미래 가시성을 높여준다고 봐요. 즉 단순한 호재만 강조한 게 아니라 이 단기엔 출렁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탄탄해졌다. 이 기사에서 말하는 핵심은 그대로 살린 거죠. 아, 또 그거 아시나요? 저희 9월 15일부터 16일 사이에
한국을 방문해서 누가? NISE가 이 증권사 금융투자협회랑 회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 NISE 뉴욕 증권거래소 이게 정확히 뭘까요? 이게 미국 뉴욕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증권거래소인데요. 이게 바로 미국 주식시장의 맏형 같은 느낌이랄까? 이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고 오래된 증권거래소고 애플이나 코카콜라, JP모건 같은 전통적인 대기업 주식이 여기서 거래가 돼요. 이 거래 규모, 안정성, 이 신뢰도에서 가장 상징적인 시장이죠. 그럼 나스닥이랑 뭐가 다르냐? 나스닥은 기술주 천국이죠. 테슬라,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메탈 같은 IT 기업들이 주로 여기에 상장이 돼 있는데 자동화 시스템으로 거래되고 변동성이 NISE보다 크다는 특징이 있어요. 즉 NIS는 안정적이고 전통적인 느낌, 은행, 에너지, 소비재, 산업주 같은 굵직한 기업들이 많고 이 트레이더들이 실제 거래장을 지키고 있어서 약간 클래식한 분위기인 거죠. 쉽게 기억을 하자면 NISE는 미국 주식의 본가, 전통 대기업이 많고 안정적이고 이 나스닥은 기술주, 놀이터고요. 혁신 기업이 많고 변동성이 크고 성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NISE가 뭘 하냐? 저희 작년에 블루오션 대체거래소에서 그 주문 취소 사태가 있었었죠. 그때부터 미국 주식 주간 거래가 전면적으로 중단이 됐는데 이번 만남에서 재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해외 주식 보관 잔액이 사상 처음 200조 돌파를 했고요. 우리 서학개미님들 불평 컸던 만큼 증권사들도 조속히 이 서비스 재개 요구 중이고 이 NISE도 시스템 안정성 자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이게 과연 우리 투자자들한테 진짜 좋은 걸까? 이 겉으로 보면 낮에도 미국 주식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니까 편리할 거고 좋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죠. 왜? 거래 편해지잖아요. 밤새 기다릴 필요 없어요. 직장인, 주부 투자자도 점심시간에 바로 매수가 가능해요. 그리고 거래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크죠. 유동성이 커지고 매수, 매도, 가격 차이 줄어들겠죠. 이 가격 형성 더 공정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단타, 스윙 투자자들한테도 진짜 호재예요. 미국장 열리기 전에 빠르게 대응 가능하죠. 이 속도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찬스라는 거죠. 하지만 무조건 좋은 점만 있냐? 투자파는 늘 양날의 검인 거예요. 조심할 점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일단 충동매매 참 위험하겠죠. 낮에도 이제 거래되니까 하루 종일 진짜 매매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막 유혹이 막 생기죠. 그러다가 저희 계좌 녹아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격 괴리. 이 본장이 안 열린 상황에서 이 거래가 된다면 이 실제장 시작가랑 다르게 형성될 수 있어 이 다음날 아침에 진짜 객감놀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참 피로감이 생길 거예요. 한국장 보다가 미국장 보다가 또 한국장 보다가 미국장 보다가 여기 챙겨야 되고 저기 챙겨야 되고 이제는 하루 종일 주식에 묶일 수가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건강 챙기셔야 됩니다. 이 장기 투자자라면 편해져서 좋긴 한데 이 괴리 가격 보고 괜히 흔들리지 않게 멘탈을 단단히 해야 하시고요. 이 단타 투자자라면 기회는 많아지지만 변동성 함정에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은 SEC 승인, 이 시스템 정비 절차가 남아 있어서 이 실제 주간 거래는 아마 내년쯤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이 단기 모멘텀보다는 중장기 투자 편의성 개선 기대감으로 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오라클이 왜 앞으로도 오를 수밖에 없을까요? 자, AI 데이터 센터 폭발 성장하죠. 지금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쟁 중이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다 서버 부족해서 난리예요. 엔비디아 GPU는 지금 지난 영상도 말씀드렸다시피 몇 년치 주문 밀려 있죠. 그 서버들 위에 올라가는 클라우드 플랫폼 중 하나가 오라클인 거예요. 이 멀티 클라우드 전략으로 이 빅테크 고객까지 흡수 중이라는 거죠. 고객 묶어두기. 뭘까요?
세계 500대 기업 중 이 98%, 와, 이 98%면 다 쓰는 거 아니에요, 거의? 이미 오라클을 쓰고 있어요. 이들이 클라우드까지 옮기면 다른 회사로 갈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한 번 고객이 된다? 몇 년 동안 매출이 꾸준하게 들어온다. 이게 바로 예측 가능한 현금의 흐름이죠. 또한 공격적인 투자, 시장 선점. 오라클은 매출 절반 가까이를 투자에 쓰고 있어요. 이 데이터 센터 매주 하나씩 짓는 수준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오픈 AI랑 초대형 계약으로 앞으로 몇 년간 매출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장기 투자자님들 참 좋아하시겠죠? 기간, 연기금, 큰손들이 좋아하는 건 예측 가능한 매출, 큰 시장, 안정적 고객. 근데 이 오라클 어때요? 이 3박자 다 맞아 떨어지죠. 그러니 최근 주가 조정에도 기관들이 팔기보다는 오히려 매집한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 단기적으로는 또 변동성은 있을 거예요. 이번에 급등 후에 바로 조정이 온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 그럼 그림이 훨씬 더 탄탄해졌어요. 이 클라우드 점유율이 조금씩 가져오고 있고 AI 수요 늘어나고 있죠. 계약 잔고 이미 $4,500 확보 중이죠. 게다가 공격적인 투자로 시장을 선점 중인 거예요. 너무 탄탄하죠. 이 단타로 사고 파는 분들은 조심해야겠지만 이 3년, 5년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조정이 기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클은 단순히 반짝 테마주가 아닌 거죠. AI,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그리고 안정적인 고객 기반까지 모든 퍼즐이 딱 맞아떨어진 회사다. 물론 시장이 과열되면 조정은 오겠지. 하지만 이 회사의 방향은 앞으로 5년, 10년 후를 보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단순 주식 뉴스가 아니라 거의 산업 지갑 변동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 AI 클라우드 다음 타자는 누가 될까요, 과연? 자, 영상으로 소식을 접하시는 분들은 뭐 언제 보실 줄 모르겠죠. 이런 소식들 재빨리 알아야 되는데, 근데 나는 그것 말고 좀 더 빠르고 실시간 정보를 원하신다 하신다면 저 템프로와 함께 투자 정보방에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단 배너를 보시면, 자, 지금 보이실까요? 제가 지금 빨간 줄을 한번 쳐드렸는데, 자, 여기 번호 010-7935-4969, 저 템프로 저의 직접 번호고요. 이 템프로란 문구를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신다면 제 투자 정보방에 초대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겠죠? 제 채널 구독자분만 특별히 구독을 하셨는지 제가 꼭 확인 후에 초대를 해드릴게요. 자, 투자 정보방 그게 뭐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보여드려야죠. 자, 미국 주식, 자, 최신 근황부터 뉴스, 정보까지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국내 소식도 이렇게 알차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코인에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코인 정보도 보여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난 해보고 싶다 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매법 교육이나 이런 알찬 정보들도 같이 알려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가 부탁드려요. 또한 영상 하단에 보시면, 자, 이 더보기란이 있죠? 여기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직접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도 있거든요. 자, 여기 이 주소를 일일이 칠 필요 없으시고요. 자, 마우스 커서를 대고 왼쪽 클릭 한번 딸깍 누르시면 제가 운영하는 카페로 바로 이동이 됩니다. 자, 이 카페에선 뭘 할 수 있느냐? 이 종목별 관점 공유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여기 시황 및 전망 분석, 매매 기법 등, 또 회원님들끼리 뭐 사는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 오늘 있었던 일들, 뭐 수익 인증도 하실 수 있고요. 각자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보도 주고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여러분께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또 알차게 모아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